그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아마도 필요조차 안 믿겠을 것이다. 1933년 산림 감독관이 놀란 얼굴로 찾아왔다. 산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왔다며 자연이 내린 숲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감독관은 숲이 스스로 생겨난 건 처음 봤다며 감탄했다. 1935년에 정부 관리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자연이 내린 숲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산림부 고위 관리들과 몇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의논하고 또 의논했다. 결국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도 한 가지 반가운 일만 빼곤 아무 일도 실행되지 않았다. 숲은 정부 관리 책임하에 들어가게 됐고 숲 굽는 일은 금지됐다. 어린 나무들이 내뿜는 건강한 기운과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숲은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마법을 걸었던 것이다. 그 정부 대표단 관리 중 내 친구 한 명이 있었다. 난 숲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었다. 일주일쯤 지나 우린 엘자르프 배를 찾아 산 위로 올라갔다. 그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 대표단이 들렸던 곳에서 20km쯤 떨어진 곳이었다. 내가 짐작했던 대로 친구는 노인이 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아차렸다. 난 노인에게 갖고 간 달걀을 건넸다. 우린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주위 경치를 바라보기만 했다. 언덕을 올라갔다. 그곳은 우리 키의 4배 정도로 자라난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1913년 당시 모습이 생각난다. 황무지였었다. 그러나 꾸준한 노동, 산 위의 맑은 공기, 소박한 생활, 무엇보다도 노인의 평온한 영혼 덕분에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걸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신이 내린 일꾼이었다. 얼마나 더 나무를 심을 계획인지 알 수 없었다. 숲을 떠나면서 친구는 그 땅에 가장 잘 맞는 나무 종류에 대해 가볍게 조언했다. 하지만 강요하진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가 말했다. 노인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줄곧 생각하고 있었던 듯 1시간쯤 후 그가 또 말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이 친구 덕분에 숲뿐만 아니라 엘자르푸프의 노인의 행복도 지켜질 수 있었다. 단 한 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 1935년 2차 세계대전 때였다. 나무를 사용하는 자동차 기관 때문에 나무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이 깊어 운반이 불편하자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떠났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1914년에도 그랬다. 이번에도 전쟁이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일할 뿐이었다. 1945년 6월 난 마지막으로 엘자르프 배를 봤다. 그때 그의 나이 87이었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전쟁이 남기고 간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듀랑 골짜기와 산 사이를 오가는 버스가 있었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난 베르궁에서 버스를 내렸다.
1913년 당시 이 마을엔 집 12채, 사는 3명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덫을 놓아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나를 맞았다. 물소리 같은 소리가 산봉우리 쪽에서 들려왔다. 숲속에서 나는 바람소리였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진짜 물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샘터였다. 그 곁에는 너무나도 감동스럽게도 보리수가 심어져 있는 게 보였다. 그건 마치 부활의 상징과도 같았다. 배공 여기저기 재건을 꿈꾸며 마을 사람들이 시작한 일들이 눈에 띄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잿더미는 치워지고 부서진 담들이 다시 지어지고 있었다. 새로 칠한 집들 주위엔 갖가지 야채와 꽃들이 골고루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정원들이 있었다. 양배추와 장미, 금어초와 백합, 샐러리와 아네모네가 함께 있었다. 누구나 살기를 꿈꾼 곳으로 변해 있었다. 여기서부터 난 걸어가기로 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산은 아직 활력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죽어있던 산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산비탈 맨 아래쪽엔 호밀과 보리가 가득 자라고 있는 조그만 들판이 보였다. 산골짜기 사이로는 파릇파릇한 풀밭이 보였다. 이로부터 8년 후 산 전체는 자연이 선사해준 건강한 생명력으로 넘쳐 흘렀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샘들은 눈과 비를 잘 보존해준 숲 덕분에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단풍나무 숲 사이에선 샘에서 떨어져 내린 물이 융단처럼 깔린 박하잎들을 적시고 있었다. 마을은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비싼 땅값 때문에 평야지대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마을에 젊음과 활기, 몸심을 가져다 주었다. 거리마다 소박한 시골 생활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의 건강하고 티없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는 오직 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던 것이다. 엘자르 부피에는 1947년 밤에서 평화로이 눈을 감았다.